전역에서 전문직과 고위층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한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성매수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징과도 같은 야자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기를 식혀주는 그늘막 역할을 못하고 화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4%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관 4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법무부가 미 전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고급 성매매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41살 한인 이한 씨와 한국인 유학생 30살 이준명 씨,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 거주하는 68살 제임스 이 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oday, 3 individuals were arrested and charged in federal court with operating a sophisticated, high-end brothels. These establishments were allegedly promoted through 2 different websites.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와 버지니아 페어팩스,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등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 달에 $3,600의 아파트를 여러 채 임대해 운영하며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고 성매매 수익금을 분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회원제로 운영한 고급 성매매 업소에서는 성매수를 한 고객들이 수백여 명의 고위층과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They are doctors, they are lawyers, they are accountants, they are elected officials, they are executives at high-tech companie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they're military officers, government contractors, professors, scientists. Pick a profession, they're probably represented in this case.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성매매 범죄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성매수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인 3명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각 징역 20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오픈 AI 챗 GPT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서비스는 장애 발생 90분 만에 복구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 시각으로 8일 오전 6시쯤 오픈 AI의 챗 GPT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챗 GPT는 과부하 상태라는 메시지가 떴고 오픈 AI는 대규모 중단을 인정했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90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번 사고로 챗 GPT 이용자를 비롯해 200여만 명의 개발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챗 GPT가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건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픈 AI는 장애 발생 90여 분 만에 문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복구했다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픈 AI는 창립 후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발자 회의를 열고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GPT-4 터보를 발표했는데 발표 직후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겁니다. 오픈 AI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사고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를 상징하는 야자수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염이 길어질 때는 열기를 식혀주는 그늘막 역할도 못하고 또 불이 쉽게 붙어 화재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어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존폐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잎사귀와 이국적인 모습으로 햇살과 안식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야자수.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야자수는 오랜 기간 각종 영화나 TV에 등장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폭염과 홍수, 허리케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야자수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야자수가 제대로 된 그늘막 역할도 하지 못할 뿐더러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중간 나무들이 더 낫죠. 사실 저런 건 바람 불 때 차 데미지도 많이 나고 보기엔 저래도 저게 떨어지면 무게가 상당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망가지고 머리 깎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고. Where you park the car, yeah, because it comes off and it hit the car, and it's I guess it's the way of life here. 이 같은 논쟁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야자수가 도심을 달구는 강렬한 태양열을 제대로 막지 못해 기후온난화 현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이애미 비치의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야자수의 비율을 기존 60%에서 2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합니다. 야자수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경관적 가치도 크다는 겁니다. I'm totally opinionated, and my opinion is these trees need to stay, and we need more of them. It's iconic Los Angeles. 한국에도 주로 이제 손님들이 오면요, 이 행코파악 여기에 야자수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돈돼 있는데 그걸 사진도 많이 찍고 와서 좀 실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There's nothing better than like driving down a street where they're stacked on both sides, and there's blue skies like you said, and the sun's out, and you're like, I'm in LA. 전문가들은 야자수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 물도 적게 들고 비교적 관리도 수월하며 오랜 생존 능력을 갖춘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그늘막 문제 역시 야자수도 일반 나무와 똑같은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The oldest palms around Los Angeles are probably about 150 to 175 years old, and they're still growing. The same amenities and benefits per unit area of canopy. It's just that because palms have smaller canopies, you have to plant more of them. People like the look of palms because when you look at a palm, you think of a far off, exotic, tropical location where we all like to visit and maybe like to live.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야자수. 하지만 야자수의 역할과 미래를 두고는 여전히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자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열세라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CNN이 전국 1,500여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각각 45%대 49%로 집계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줬던 35세 미만 유권자 그룹과 흑인 유권자 그룹,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 그룹에서는 바이든 지지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나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열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경합주 6곳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승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에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의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PD는 지난달 30일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킹슬리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에게 치명적인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6피트 1인치에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로 추정되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 그리고 오른쪽 눈 주변에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는 킹슬리 드라이브를 따라 한인타운 북쪽으로 도주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구 경찰관 4명이 하루 동안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쯤 발렌시아 지역에서 셰리프국 캡틴이 자택에서 총격을 당해 숨졌고 2시간 뒤 오후 12시 53분쯤에도 랭캐스터에 거주하는 은퇴한 경관 1명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셰리프국 경관 2명도 각각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과 하루 지난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 4명 모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LA 카운티 검시소에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4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며 경찰관 모두 침통한 분위기라면서 4건 모두 서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과 LA에서 상점 절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싱크테크 형사사법위원회 CCJ에 따르면 미 전역 24개 대도시의 상점 절도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절도 건수는 지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별 증가율로는 뉴욕과 LA가 각각 64%와 6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버지니아 비치가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LA의 경우 지난 1년 사이 상점 절도 증가율이 무려 109%로 나타나 치안 부재가 매우 심각한 도시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미 4개 도시에서 발생한 상점 절도 사건의 피해액은 1,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2달러 지폐 한 장이 5,000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는 미 통화 경매에서 2003년 인쇄된 2달러 지폐가 2,400달러에 낙찰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통화 가격 책정 가이드에 따라 일부 2달러 지폐는 최대 5,000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달러 지폐 가운데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고 1900년 이전에 발행된 지폐일 경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면서 특히 1890년대의 지폐라면 현재의 가치가 4,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빨간색 도장이 찍힌 2달러 지폐는 평균 3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에 거래될 수 있고 갈색이나 파란색 도장이 찍힌 2달러 지폐는 수백 달러에 팔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시즌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의무화가 내려졌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11월부터 겨울철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부 카운티의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재도입됐습니다. 반면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지난 9월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거나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보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계자들은 LA 카운티에 광범위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코로나 감염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민 10만 명당 일주일에 20명 이상의 코로나 양성 사례가 보고되어야 하는데 현재 LA 카운티의 양성 사례는 주민 10만 명당 일주일에 4명에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북쪽 지역인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산 마테오와 소노마 그리고 나파 지역에서는 병원업계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텍사스 주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샌 제신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8시 17분쯤 셰퍼드 지역의 사운드 리소스 솔루션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센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는 오후 1시에 진압됐고 이번 화재로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19명 중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 학교에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re was 31 children. We went down there. We evacuated all 31 children. We took them to Shepherd Administration Building at the high school and are releasing those to their parents at this time. 또 인근 59번 고속도로가 폐쇄됐으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주택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차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 공장은 접착제와 페인트 제거용 용제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5.18 광주를 세상에 알린 푸른 눈의 언론인 힌츠페터 정신을 기리는 국제 보도 시상식이 올해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언론 탄압에 맞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린 언론인들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7개월, 러시아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쟁 동원령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핀란드 출신 기자 게스빈 모하마드 등 4명의 기자가 취재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이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에 선정됐습니다. Professionalism and the courage of reporter, and also they can offer some platform and support to the people who fight for democracy. 러시아의 포격과 공습이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취재한 바흐무트 전투가 뉴스상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폭력 실태를 고발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가 특집상을 받았습니다. 5.18의 정신과 가치가 세계 곳곳에서 인권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전쟁과 인간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토론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빈 방문한 이탈리아 대통령과 만났고 다음 주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 방문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내년 수교 140년을 앞둔 한국과 이탈리아의 두 정상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첨단 기술, 우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기로. 11월 중하순엔 해외 순방이 이어집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2박 4일간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연계 강화 등을 논의합니다. 다자 무역 체제의 복원, 영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에이펙의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에이펙 회의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도 예상되는데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통령실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직후인 20일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eon-hee for a state visit later this month. 윤 대통령은 왕실 환영식 참석, 버킹엄궁 오만찬에 이어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리시 수넥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런던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파리로 이동하는데 28일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부부가 막판 홍보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12월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암스테르담과 헤이그도 국빈 방문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믿고 설치는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당 창당설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 출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마주 앉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른바 윤핵관 세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초선이나 원외들이 덕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먹고.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면 열석은 확보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이준석이 신랑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또 당 지도부와 중진 등의 험지 출마를 제안한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혁신위를 해체하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 제안에 대해 일단 시간을 끄는 모양새인데 험지 출마 대상으로 지목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먼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울 안 가니까. 대구서 여러분들 의원이지 제가 뭐 서울에 의원 시기 준다 한들 말고 하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가 아닌 대구 출마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신당 구상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대구 출마하십니까?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의미를 찾아서 간다고 했는데 당의 크기를 키워야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도 이 전 대표와 조만간 만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표는 반성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옛 연습생 한서희 씨가 YG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이후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3년 뒤 재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비아이는 마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는 당시 한 씨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한 씨를 협박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판단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혐의는 유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재판부는 나이가 한참 어린 아랫사람을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불러
녹음을 못하도록 휴대전화까지 맡기도록 한 뒤 장시간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며 실제로 진술이 바뀌어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속 가수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 믿고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보복 협박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통상 기억이 갈수록 흐릿해지는 것과 달리 피해자인 한 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더 구체적이 됐기 때문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왕실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런던 외곽에 있는 한인타운을 찾아 영국 한인과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된 데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영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 국왕의 한인타운 방문은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뉴몰든 주민 수백 명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찰스 3세 국왕을 맞이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도 눈길을 끌죠. 찰스 3세 국왕이 현지 시간 8일 오후 유럽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 뉴몰든을 찾은 건데요. 찰스 3세는 한인과 탈북민이 정착한 과정과 한인타운 역사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지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후 생일을 맞는 찰스 3세는 자신을 위해 차려진 생일상을 비롯해 김치와 관련된 요리책을 선물로 받기도 했는데요. 찰스 3세의 한인타운 방문은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자격으로 영국을 찾는 윤 대통령을 특별히 환영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한류의 인기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따른 방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 건물 곳곳에 과거 유대인 학살 과정에서 나치가 사용했던 다윗의 별 낙서 수십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배후에 러시아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달 27일 파리 19에서 다윗의 별을 그리던 몰도바 출신의 불법 체류자 2명을 체포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대가를 받고 제3자의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몰도바 국적자 2명도 다윗의 별을 그리다가 당국에 붙잡혔는데요. 이들 모두 같은 인물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프랑스 현지 언론은 배후에 몰도바 국적의 친러시아 사업가가 있을 거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고요. 당국은 러시아가 프랑스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다윗의 별 사건을 기획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 시간으로 8일 새벽부터 옵터스의 통신망 장애 때문에 결제 시스템과 전화,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던 시민들은 당황했고요. 열차 운행까지 중단되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물론 은행 영업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전화도 먹통이 됐는데요. 통신회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면서도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옵터스는 지난해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만큼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에서 축구 스타 네이마르의 여자친구와 딸을 겨냥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현지 시간으로 7일 상파울루 인근 주택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왔는데요. 네이마르 여자친구의 부모가 사는 곳이었고요. 당시 네이마르의 여자친구는 부모와 함께 있지 않아서 무사했지만 강도들은 보석류와 명품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강도들이 타고 온 차는 이웃 주민 소유로 드러났고요. 범인 중 한 명은 이 주민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미국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임대했던 판다 3마리가 현지 시간 8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암컷 메이샹과 수컷 텐텐, 새끼 샤오치지가 트럭으로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화물기에 실려 중국 청도로 떠난 건데요. 앞서 메이샹과 텐텐은 지난 2000년 12월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왔고 2020년 8월엔 샤오치지가 태어났습니다. 3마리 모두 큰 인기를 끌었지만 임대 계약이 다음 달 끝나게 되면서 미국을 떠나게 된 건데요. 현재 미국엔 애틀랜타 동물원에 판다 4마리가 남아있지만 내년에 임대 계약이 끝나면 더는 미국에서 판다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각에선 미국에서 사라지는 판다가 중국과 미국의 현재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트럭 운전자가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앞을 가로막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좀 비켜달라는 요청에도 이 트럭 운전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 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입니다. 구급차가 다가오자 앞선 운전자들 일제히 옆으로 비켜주는데요. 2개 차로에 갓길까지 있어 구급차 앞길이 금세 트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길을 막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번쩍번쩍 경광등까지 못 봤을 리 없는데 비킬 생각을 안 하죠. 뇌출혈 환자 이송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 구급차 운전자가 사정해보지만 오히려 차선을 물며 주행을 방해합니다. 보다 못한 다른 운전자가 길을 내주면서 구급차는 가까스로 트럭을 앞지를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부러 구급차 앞을 가로막는 의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서 꼭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들은 등하교를 숨 참고 해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로수에 줄지어 붙은 금연 포스터 문구입니다. 모두 11장인데요.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손수 쓰고 그렸습니다. 주변 회사 건물에서 나온 흡연자들이 거리 곳곳에 모여 담배를 피워대다 보니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담배 냄새로 고통받는다. 흡연 구역을 알려드릴 테니 거기서 피시라고 호소한 건데요. 앙증맞은 손글씨에 그림까지 정성스럽게 그렸지만 흡연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금연 포스터 앞에서조차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들만큼은 담배 연기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거리 흡연자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뛰어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과 대치하며 고성을 지르는 남성의 이상행동,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누군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도를 뛰어가는 남성을 찾아내 추격합니다. 얼마 후 도로 한복판에서 남성과 대치하는데요. 경찰을 보자 흥분한 남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며 괴성을 질러댑니다.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팔까지 깨물었는데요. 결국 검거된 남성,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마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걸로 드러났고 이미 수배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속 송치됐는데요. 누리꾼들은 곳곳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출몰하는 것 같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 일명 당근칼이라는 장난감이 유행하면서 학부모들과 교육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딱 보면 뭐 별건 아니고 진짜 칼도 아니긴 합니다. 칼날처럼 생긴 부분을 칼집에 넣을 수 있게 만든 모형 주머니 칼, 잭나이프를 닮았는데요. 칼 모양이 당근을 닮았다고 해 당근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장난감 중에 왜 하필 칼 모양일까요? 싼값에 무인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어서 당근칼을 이용한 아이들 놀이 문화가 형성될까 걱정인데요. SNS에는 당근칼 기술, 당근칼 돌리는 법 같은 관련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는 당근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도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당근칼 소지에 대해 유의해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데요. 누리꾼들도 이딴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며 흉기에 대한 경계감이 장난감 칼로 무뎌질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